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예, 뉴스에 어저께 파월의 배신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어, 원래 비둘기 파인 척, 원래 매파였는데 비둘기 파인 척 하다가 최근에 이제 연임이 되고 나서 다시 매파로 돌아가는 그런 약간 또 꼼수를 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향후 내년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 있을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랑 자료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저의 제목입니다. 이거는 파월의 배신, 미국 금리 인상 빨라진다, 이주열 똥줄 탄다. 예, 제가 좀 재밌게 장난스럽게 귀엽잖아요. 이렇게 웃는 모습이 귀엽죠. 파월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젊었을 때도 웃는 거 없더니 그래서 이제 MBC 뉴스에는 오미크론 인플레 부추켜 미 금리 인상 빨라지나 이것 때문에 어저께 미국 증시가 반등하다가 막판에 확 밀렸죠. 그러니까 오미크론,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주에 급락은 오미크론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희석이 되고 괜찮다 싶어서 어느 정도 버텼는데 파월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앞당겨진다 이러니까 이제 2차 폭락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또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서 또 반등을 하겠죠. 또 아마 월말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정리 매물 같은 거. 그래서 아마 막판에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지금 미국서 선물도 플러스가 꽤 많이 나니까 오늘은 이제 12월 달은 일단 강하게 출발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먹이 또 컬컬했네요. 자, 뉴스를 보시면 MBC 기사인데요. 오미크론 인플레 부추겨 미국 금리 인상 빨라지나 이제 이거 갖고 내용이 쭉 나왔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 파월이 애시당초 매파였는데 그동안은 비수기인적 행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연임이 됐어. 딱 되자마자 그 다음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증시가 어저께 막판에 급락을 했고 이제 월말 효과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미국 300년 차트를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나오네요. 자, 요 분홍색이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없을 때는 제가 영국의 그 장기물 10년물 장기물 금리로 이렇게 하락, 상승.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 금리가 있어요. 10년물 금리 하락, 그다음에 여기까지 상승, 고점과 저점을 이은 거예요. 그다음에 저점,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고점과 저점이 20년 사이클로 이게 40년마다 사이클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2차 대전 때 41년부터 81년까지 40년 동안 또 상승했어요. 그다음에 작년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40년 사이클을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점을 찍고서 오르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1년 올랐어요. 1년 올랐는데 물론 이제 최근 오르면서 급등락을 하고 있지만 큰 그래프로 보면은 우상향이거든요. 즉 저의 주장은 40년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동안 40년 오르고 40년 빠지고 이걸 반복했다면 앞으로도 40년 동안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사이클이다. 이게 저는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년 오르고 말 그런 금리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주열 총재도 그렇고 외국 중앙은행들도 전부 자 지금 그레이트 리셋, 그레이트 마진가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금리가 올라가면 그동안 40년 동안 젖어있던 금리 인하, 저금리 기조 이거를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쇼크 상태가 나중에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 그런 말들을 중앙은행 총재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준금리를 추이를 보면 1955년부터 기준금리네요. 각국의 기준금리인데 요 파란색이 일단 미국이에요. 요 80년까지 자 보세요. 80년까지 쫙 보면 여기까지 추세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갔죠? 그렇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요 살색은 요거 노르웨이네. 노르웨이 기준금리예요. 이거 노르웨이 기준금리 선진국이니까.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출렁출렁은 하지만 계속 기준금리가 하향 추세예요.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저점은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제로금리 갔다가 한번 서프라임 때 제로금리 갔다가 들었다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다시 제로금리가 돼갖고 이렇게 있는 게 미국이에요. 이게 큰 그림을 멀리 떨어져서 보면 40년 동안 올라든 게 이제 마감이 되고 40년 동안 하락하다가
그 마감이 이제 상승이라 이거죠. 미국도 금리를 내년에 언제 올리느냐, 연초에 올리느냐, 연말에 올리느냐, 뭐 이제 6월 달에 테이퍼링 끝나고 올리느냐, 이제 그 논의되다가 그것도 좀 빨라지려고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024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23년에 할지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내년으로 앞당겼어요. 그것도 6월 달로. 테이퍼링도 앞당기고. 근데 이 오미크론 때문에 더 앞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을 믿으면 안 돼요. 파월을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옆에 지네들 나라 금리 올리면 옆에 나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미국이 그동안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도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이 안 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월달, 11월달에 미리 올린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도 뒤통수 맞은 적이 몇 번 있거든. 자, 여기서 이걸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해서 딱 보면 이게 이제 85년부터예요. 그럼 뭐 올해 보시면 지금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리다가 이렇게 보세요. 쭉 내리다가 쭉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제가 마우스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요 빨간 게 코리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올렸어요. 1.0까지 올렸어요. 그 다음에 아니다. 잘못됐다. 요 빨간 다시요. 이거 빨간 거 우리나라 기준금리 올렸어요. 그 다음에 요 빨간 거 있죠. 여기 빨간 거 이렇게 요거 빨간 거 이렇게 됐다가 여기 뚝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쫙 올린 거. 여기 체코예요. 그 다음에 폴란드 있죠. 뉴질랜드 있죠. 코리아, 아이슬란드, 페루, 헝가리, 콜롬비아, 아싸라비아 이제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할 건데 이제 칠레, 체코,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터키만 유일하게 19%에서 낮춘 거죠.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낮춘 거지 기조적으로 얘네가 낮추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땡긴대요. 방금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미 금리 인상 빨라지나 이 발언 때문에 파월이 배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미국 증시가 출렁거리고 아마 월말 효과가 있어서 지금 빠질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파월이 그딴 소리 하니까 출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1차 하락은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 게 맞는데 두 번째는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파월의 그 주둥이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근데 현실화가 될 것 같으니까 여차하면 진짜 내년 초에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월 달에 금리 인상 할 거잖아요. 거의 80-90% 전문가들이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금리를 잠깐 볼게요. 60년부터의 기준금리 60년부터 금리인데 일단 80년이니까 여기죠. 여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경계예요. 그 다음에 작년이 경계예요. 올해 작년이 경계예요. 이게 40년 동안 올라갔던 거고 여기 40년 동안 내려갔던 거고 이제 다 터닝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특히 여기 10년물 빨간색을 보시면 하향 추세를 이렇게 거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를 한 것 같다.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86년부터네요. 빨간 금리 보세요. 빨간 게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고점 찍고 내리고 고점 찍고 다시 또 내리고 고점 찍고 또 내리고 근데 덜 빠져. 그전 같으면 이 저점이 자꾸 이렇게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리가다 말고 터닝을 하더니 반등하다가 빠졌어. 근데 여기다 튄 거 보세요. 저항선 이게 한 20년 저항선이에요. 이거를 돌파한 게 저는 무섭다는 얘기죠. 물론 최근에 다시 눌리고는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이제 하향 추세를 돌파하고 새로운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밑에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른 시중은행 금리도 출렁출렁은 하겠지만 저점은 계속 높아질 거다. 물론 고점과 저점을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겠죠. 항상 쭉쭉쭉쭉 올라간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빠질 때도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 때 잘 보세요. 반등했다가 빠지고 여기도 반등한 적 많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지 중간중간에 센 반등 이런 반등 얼마나 셌겠어요. 이거 한 2년 동안 폭등했네. 금리가 물론 그 다음에 저점을 깨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추세적으로 고점 높이고 저점 낮추고 그다음에 저점 높이고 계속 이러면서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갈 때 여기서 한번 한 1, 2년 정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불안한 거는 장단기 금리차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금리가 상승하든 금리가 하락하든 장단기 금리차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미래의 경기가 조금 불안한 거 아니냐. 물론 단기 금리 올라가는 거는 기준금리 올리는 거를 미리 반영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준금리와 이걸 몇 번 얘기했던 거 코픽스와 기준금리의 영향을 보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준금리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코픽스가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고 올릴 때 올라가고 항상 그랬으니까. 그리고 특히 그 이격도 있잖아요. 그 이격도가 지금 비이성적으로 벌어져 있어요. 코픽스와 기준금리는 1.2배 정도? 한 1-20%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7-80%가 차이가 나요. 더블도 차이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이격률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코픽스가 내려오진 않으니까 기준금리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내년 1월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2번, 3번, 4번 해서 1.75, 2.0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수입물가 지수가 폭등하는 사례를 보면 73년 59% 오일쇼 그때 1차 오일쇼 그때 2차 오일쇼 그 79년에 64% 그다음에 IMF 때 57% 그다음에 서프라임 때 50%. 근데 지금 지난달에 35%예요. 근데 이 기울기를 보니까 한 40-50%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이럴 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좋은 적이 없어요. 최근에 지금 주식도 12월 새로 돌아서서는 지금 플러스가 강하게 반등이 오지만 지금 6월달 이후로 11월까지 박살 났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값도 아직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았지만 상승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거래는 계속 줄고 있고. 이게 위험 신호거든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5번의 이게 초고물가 시대, 이때 부동산과 주식이 좀 안 좋았다. 요거를 여러분들 상기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과거 금리 올릴 때 미국이 안 올렸을 때,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때 기준금리 지금 2번 올렸죠? 근데 과거에 2010년대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폭등을 하니까 기준금리를 5번 올렸어요. 그런데 이때 미국은 7년 동안 동결이었어요. 지금도 미국 동결 중이죠. 근데 과거에 두 번은 뭐냐면 물가가 안정이 됐는데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니까 할 수 없이 그 금리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라 올렸던 거. 이때 아파트가 올랐어요. 이때는 올랐어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도 2017년, 18년? 네, 17년에도 이때 미국이 17년 만에 동결을 풀고 7년 만에 상승을 올리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 올렸어요. 그때는 물가가 안정됐었어요. 즉 이때는 아파트가 올랐어요. 즉 미국 우리가 기준금리 올렸을 때 2차례는 미국이 올렸기 때문에 따라 올려서 아파트 값에는 지장 없이 올라가던 길 올라갔다.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그 기준금리 안 올렸던 지금과 2010년대 그 당시에 거를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폭등을 하니까 기준금리 올렸다. 이번에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폭등을 해서 기준금리 올렸다. 이때 이 아파트가 어땠냐? 3년 동안 폭락했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는요, 기준금리를 안 올렸음에도 계속 빠져. 왜?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락하던 게 계속 하락하는 거. 그러니까 2년은 기준금리 올리는 것 때문에 물가 올리고 기준금리 올려서 빠졌다 그러면 나머지 1년은 물가도 안정됐고 기준금리도 안 올렸는데 빠졌다. 이거는 그 하락의 관성, 이것 때문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빠질 것이다 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데, 그 과거 실제 사례를 보면요, 기준금리 말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영향 미치는 거는 신용 대출 금리라든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가계대출 금리잖아요. 근데 처음 보신 분들에서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이거 보셨을 거예요. IMF 이후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 이때 솔직히 금리가 30%까지 갔었어요. 시중은행 금리 보통 18%? 제 기억으로 아마 18%가 된 것 같아요. 이때 제가 한 유치원생인가 그랬을 텐데, 이게 기준금리가 시중은행 금리가 떨어지니까 야 신났다고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근데 기준금리를 한 1-2년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래도 워낙 금리 자체 절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올라가던 거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나 2년 정도 지나서 3년차, 4년차 계속 오르니까 아파트가 못 버티고 폭락을 하더라. 버블세븐이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계속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때 아파트 값은 올랐어요. 그런데 먼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바닥치고 돌아섰고, 그다음에 신용대출 금리는 빠지다가 돌아섰어요. 어쨌든 1년 이상 금리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아파트는 계속 올라. 왜? 별 부담 없거든요. 왜? 금리 절대 수치가 낮으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버리면 급락할 것이다. 이때처럼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못 버티는 수준이 저점에서 돌아선 지 2년 정도면은 그게 마지노선이다. 왜? 저금리의 함정에 빠져서 대출을 엄청 받았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는 조금밖에 안 받았던 사람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부담이 적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나중에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금리가 2년 정도 오르면 아파트 값이 급락을 돌아선다. 과거에도 그랬다. 자, 요 정도까지 보시고요. 파월의 배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이 2차 급락을 했어요. 첫 번째 급락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두 번째 급락은 파월의 배신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저께 먼저 반응을, 막 70포인트 빠졌다가 오늘 뭐 한 60포인트, 어저께 빠진 걸 다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있네요. 2,900도 회복하고 있고. 자,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초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사람들은 인식을 못해. 지금 오미크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오미크론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아니냐, 테이퍼링 안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너무 뭐랄까 아전인수, 희망사항 그런 것 같아요. 파월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원래 매파였고 이제 연임도 확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올려도 무슨 욕을 먹어도 테이퍼링을 앞당겨도 뭐랄까 욕 먹어도 아무렇지도 신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랄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전문가들이 얘기 나오는 것처럼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 연끌하신 분들 아니면 두채 셋째 어떻게 갭투자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껴있는 분들 좀 조심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뉴스에 관련된 자료와 뉴스 소개해드리고 저는 뒤통수 인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주위에 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